2022 K3 리그 10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포천시민 축구단의 경기 김해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저는 캐스터 유채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옆에는 백현기 해설위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2위 김해시청과 13위 포천시민 축구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시즌 초반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두 팀입니다. 나란히 2위와 1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분위기를 꺾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서로가 승점, 석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반등이 필요한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본인들의 홈에서 포천시민 축구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김해가 사실 올 시즌 홈에서 1승밖에 아직까지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홈에서 조금 더 힘을 받기가 마련일 텐데 바로 직전 경기에서만 승리를 거뒀다시피 확실히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홈에서 필요한 김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홈에서의 더욱더 승리가 필요한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지우 골키퍼, 조영진, 홍승현, 마사토,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주한상, 장은규, 박기동, 제갈재민 선수입니다. 네, 이번 시즌 윤성효 감독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4-2-3-1 혹은 4-4-2 포메이션을 그대로 들고 나온 김해시청이고요. 지난 경기와 달라진 점은 최전방의 마르코가 아니라 박기동 선수를 선발 출전시킨 점입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포천시민 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임영근 골키퍼, 이충, 조한우, 서명식, 김한빈, 이규로, 인준현, 김영준, 오휘찬, 노영훈, 이광재 선수입니다. 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수비의 중심이자 또 볼의 조타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김태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출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김태은 선수 대신에 오늘 이충 선수가 백스리의 스위퍼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천시민 축구단 역시 이 선발 라인업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줬고 오늘 경기의 심판진입니다. 이영균 주심, 손상수 부심, 이용성 부심, 이태호 대기심이 수고하겠습니다. 자, 이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김태은 대신에 이충 선수를 선발 출전한 것 제외하고도요. 앞쪽에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김영준 선수를 제외하고는 오희찬과 노형훈 선수가 오늘 경기 양쪽 윙어로 나올 것 같은데 이 노형훈 선수는 지난 경기 출전을 했지만 오희찬 선수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 면에서 조금씩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윤성유 감독이 시즌 출발할 때 저번보다는 조금 달라지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8득점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 득점력이 조금은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 김해시청이 자랑하는 이 중원 쪽에서의 빌드업 그것이 결과물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포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9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 80득점을 K4 리그에서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득점력이 좋은 팀인데 아무래도 이 K3 리그를 승격하고 난 다음에 첫 시즌 이 9득점에 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성효 감독과 조만근 감독 모두 득점력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텐데요. 현재 선수들은 모두 본인의 진영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득점력에서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수비적인 것보다 조금 더 공격 쪽에서의 숙제를 안고 있는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양 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 왼쪽이 홈팀 김해시청, 진영 오른쪽이 원정팀 포천시민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청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청은 지난 경기 승리가 홈에서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또 그때의 승리가 굉장히 극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네. 이 김해 선수들은 어느 정도 그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네. 당진에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또 석점을 내리 뽑아내면서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그런 기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경기였고요. 가운데 쪽으로 내줍니다. 슈팅! 네. 막습니다. 장은규가 과감하게 왼발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지금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 왼쪽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했던 김해고 네. 어쨌든 슈팅까지 마무리 졌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김해시청이 전반 1분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슛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번엔 공세를 이어가려고 네. 있습니다. 자,
장은규인데요. 다시 한번 장은규 찔러줬습니다. 크로스 헤딩 걷어내고 있는 포천시민. 이번 시즌 상당히 이 중원 쪽에서의 고강을 많이 했던 김해인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하는 점이 이번 시즌 초반에 계속되는 과제였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번 시즌이 아니라 오늘 경기에는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슈팅을 날려주면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의 기세를 그대로 갖고 오려고 하는 듯한 이 전반 초반이 있습니다.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으면서 이지후 골키퍼가 안고 갑니다. 자, 지난 경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당진을 맞아서도 초반에 이 주도권을 거의 쥐다시피 했던 경기를 펼쳤단 말이죠. 네, 하지만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그때의 분위기를 지금은 조금까지 살려서 경기 초반 굉장히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리그에서의 지난 경기는 당진과의 경기였지만 포항과의 FA컵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프리킥. 지금 장은규 선수가 경기 초반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주면서요. 네, 포천의 합스페이스 쪽을 노리면서 프리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장은규 선수가 두 건을 써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전반 초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김해 유니폼을 입은 장은규 선수고요. 네. 워낙에 또 왼발킥이 좋고 오른쪽 미드필더 혹은 윙어로서 움직여주지만 안쪽으로 들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프리킥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대전 한국철도에서 이번 시즌 팀을 옮기게 된 장은규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냈고 김해시청에 계속되는 공격 이어집니다. 자, 오른발에 주한성 그리고 왼발에는 장은규까지 위치해 있고요. 직접 슈팅을 또 시도할 만한 위치기도 합니다. 지금 공의 압력이 조금 빠진 것 같죠. 네. 직접 다시 공을 공수해오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한성이 차게 된다면 이 붙여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장은규는 또 왼발 각도가 살아있는 위치입니다. 양발 모두 쓸 수 있고요. 올려줍니다. 헤더. 걷어내고 있는 포천시민. 또 지난 장진과의 경기에서 주한성 선수가 엄청난 또 프리킥골을 성공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때의 오른발 감각을 또 한번 믿어봤어요. 올 시즌 최고의 골이 아닐까라고 또 극찬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정말 대단한 골이었고 확실히 주한성 선수가 이 김해의 중원 그리고 저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당진 그리고 이 포천 김해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천이 간만에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광재 쪽을 노려봤는데요. 그리고 포천 시민에서는 이 포천 시민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네. 수 있죠. 김영준 선수가 지난 경기 오랜만에 달콤한 골맛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득점한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김영준 선수가 이번 시즌 총 4골을 기록하고 있고 이 포천 시민 입장에서는 이 김영준 선수를 믿어봐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공을 연결해 보려 했습니다만 그대로 걷어냅니다. 오늘 경기도 역시 이 김영준 선수가 포천의 최전방을 담당을 해주면서 말이죠. 득점뿐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서 꼭지점 역할을 해주면서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돌파 시도. 끝까지 갑니다. 자, 한번 돌파가 접고 돼요. 두 명 사이에서 끝까지. 네. 노영훈 선수의 탱크 같은 드리블이 있었습니다. 자, 노영훈 선수가 또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 돌파, 저돌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너킥까지 얻어내고 있는 포천 시민.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주도권 자체는 김해가 가져갈 공산이 높기 때문에 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트피스 하나하나를 조금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장 완장을 달고 경기장에 나온 인준현 선수 오른쪽에서 준비합니다. 크로스. 자, 좋은데요. 헤더! 네.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코너킥이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갔는데 네. 김해 입장에서는 또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포천의 선수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헤더가 약간 빗맞게 되면서 왼쪽으로 그대로 흐르게 됐습니다.
사실 양 팀 모두 이런 득점에서의 갈증이 어느 정도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포천 같은 경우에도 제공권이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조한욱이나 서명식 같은 스토퍼 자원들이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노려봐야겠습니다. 한번 세트피스 기회로 골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포천 시민. 계속되는 공중볼 상황.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어쨌든 포천은 지난 화성과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이 빠른 속공일 때 굉장히 위력적인 팀이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 중원 쪽에서 볼이 돌 때 빠르게 볼을 탈취한 다음에 앞쪽으로 뛰는 선수들에게 볼이 잘 전달이 된다면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작년 K4 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거두면서 네. 승격을 자력으로 확정 지었던 포천 시민이었고요. 아무래도 물론 K4 리그가 이 팀들 간의 격차가 조금은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에 80득점을 얻었다는 것 굉장한 기록이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패스 길게 나갑니다. 오른쪽에서의 공격 시도를 활발히 가져가 보고 있는 초반의 김해입니다. 자, 역시나 오늘 경기도 이 홍승현 선수가 넓게 위치하면서 네. 앞쪽까지 오버래핑을 해주면서 측면 쪽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 보고 있는 김해시청입니다. 서울 이랜드에서 이번 시즌 홍승현 선수는 김해시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홍승현 선수 역시 굉장한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네.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도 수비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본능도 있고요. 김해의 이번 시즌 초반의 공격 루트는 오른쪽이 주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장은규 선수가 왼발을 잘 쓰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임에도 안쪽으로 들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면 자연스럽게 측면 쪽에서 홍승현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 공간이 김해시청과 포천시민 모두에게 오늘 경기 핵심 적이겠습니다. 그렇죠. 프리킥 짧게 이어가고 길게 붙여줍니다. 그 전에 네.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김해는 어쨌든 이 중원 쪽에서 하용주나 곽성찬처럼 빌드업에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 있지만 네. 이렇게 선굵은 축구까지 섞어 간다면 상대를 또 당황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충 선수가 넘어져 있는 상황.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박기동과 이충의 경합이었는데 네. 이충 선수가 조금 떨어지면서 충격을 입은 것 같은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중볼 상황에서 부상들이 심심치 않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 모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은 선수를 대신해서 이 스위퍼 역할, 중원 쪽에서의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이충 선수가 나왔는데 자, 부상당하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공을 줬습니다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이번엔 왼쪽 공격. 자, 압박이 통합니다. 잘했어요. 오른쪽에서 오른쪽 자, 슛 여기서 네. 벗어납니다. 지금 김해의 빌드업 과정을 충분히 압박을 하면서 포천이 오히려 역습 찬스를 맞았는데 네, 지금 충분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네, 노영훈 선수와 김영준 선수가 또 공격을 가져가 봤던 포천 시민. 그리고 오른쪽에서 한 번 더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자, 경기 초반에 포천이 압박 강도를 굉장히 높게 올리면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오, 자. 헤더까지. 이충 선수가 머리로 맞춰보는 데까지 성공을 했지만 높게 떴습니다. 네. 자, 이충 선수도 역시나 제공권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헤더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니어 포스트를 봤던 인준현 선수의 킥. 오늘 인준현 선수의 킥 감각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두 번의 코너킥에서 포천 시민이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어쨌든 만들어냈습니다. 포천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의 위험성.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유효 슈팅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머리를 연달아 맞췄다는 것, 그것이 또 포천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연달아 이 상대 팀에게 두 번의 헤딩을 내줬습니다. 또 이 점을 주의해야겠고요. 김해시청이 중원에서 공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은선까지 높은 위치로 와서 일단 빌드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곽성찬, 오른쪽 홍승현을 바라봅니다. 빠른 템포의 패스를 통해서 수비를 벗겨보려고 하지만 포천 시민이 이미 수비진을 갖춘 상황이고요. 김해는 이렇게 하용조와 곽성찬 같이 중원 쪽에서 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좌우 쪽으로 빠르게 좌우 전환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박기동이 공을 잡고 왼쪽으로 찔러줬지만 굴절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김해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잘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빠른 좌우 전환 혹은 플랜 B의 필요성이 조금 더 대두되고 있는 김해의 공격 작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김해시청이 본인의 진영에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어쨌든 전반전에는 김해시청이 전반적으로 공을 더 많이 들고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포천은 내려앉아서 지역 방어를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포천은 대비가 됐을 거예요. 네, 중원 쪽에서의 점유율은 조금 뺏김에도 불구하고 측면 쪽으로 전달되는 전환 패스를 막아주는 그런 수비 전술을 지금 들고 나온 조만근 감독인데 초반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팽팽한 상황에서 전반 12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명식이 직접 올라가면서 왼쪽 선택. 띄워준 볼이 그대로 나갑니다. 이충 선수가 한번 왼쪽으로 띄워주는 패스 선택을 네.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김태현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된 이충인데 본래 김태현 선수는 스위퍼였지만 오늘 이충 선수는 스위퍼가 아니라 왼쪽 스토퍼로 나왔어요. 네. 그 자리에는 이 서명식 선수가 스위퍼로 오히려 자리를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 원터치 패스 통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찔러줍니다. 아하. 마지막 패스가 골키퍼에게 걸립니다. 지금도 이 김영준 선수의 엄지가 모든 걸 말해주죠. 네. 스루 패스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은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천 시민의 유기적인 패스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해는 백포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백과 센터백 사이가 조금은 벌어지는 그 공간을 포천은 노려야 하거든요. 네. 전방 패스 그리고 자, 왼쪽으로 좋아요. 찔러줍니다. 제갈재민 살려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골킥을 주기보다는 네. 스로인을 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갈재민 선수도 이번 시즌 박기동과 마르코 이 빅맨과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워낙에 빠른 스피드가 있고 그리고 이 박기동이나 마르코와 같이 제공권이 되는 선수들이 상대를 끌어줄 때 그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윤성효 감독의 오늘 선택은 마르코가 아닌 박기동이었습니다. 곧바로 크로스. 자, 좋은데요? 박산. 수비수를 맞고 뒤로 흘렀는데요. 네, 한번 네. 접었습니다. 포천도 지금 기죽지 않고 네.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컨볼 상황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는데요. 예, 김해시청 네. 하지만 잡아냅니다. 지금도 김해가 볼을 뺏기자마자 바로 압박을 가져가는 장면이었는데 네. 여기서 포천이 탈압박을 해낸다면 또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볼을 끊었는데요. 다시 한번 끊깁니다. 압박 좋아요. 네. 역습에 이은 재역습. 이번 오른쪽에서 박기동이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결국은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워낙에 또 박기동 선수가 노련한 선수기 때문에 지금 상대 수비 다리 사이를 한번 노려봤던 것 같거든요. 네. 2011년에 A매치 데뷔를 하기도 했던 네.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워낙에 K리그 1의 잔뼈가 굵은 선수고 그렇죠. 국내 축구를 오래 봤던 분들이시라면 굉장히 낯익은 얼굴입니다. 특히 광주와 상주에서의 활약이 워낙 돋보였었던 그렇죠. 네.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하지만 안쪽에 조금 경합 장면이 있다 보니까 주심이 일단은 중단을 했고요. 오늘 초반에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장은규가 준비합니다. 올라가는 볼 키퍼 나와서 네. 잡아냅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임영근 골키퍼. 임양근 골키퍼도 또 K3 리그에서 굉장히 노련한 골키퍼죠. 네. 지난 시즌까지 대전한국철도의 골키퍼로 활약을 했고
올 시즌 또 포천으로 옮겨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대전 한국철도의 FA컵 그렇죠. 네. 결승을 이끈 선수로도 유명한데요. 정말 당시에 이 대전한국철도가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네. 또 손삼성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K3 리그의 저력을 보여줬던 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김해시청과 포천시민은 이번 시즌 FA컵 이 대장정을 마무리를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4라운드에 남아있는 K3 리그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팬분들 역시 주목할 만하고요. 자, 들어가는데요. 네.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저돌적인 돌파가 일단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왼쪽에서의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치고 가면서 제갈재민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깨를 먼저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파울까지 얻어낸 제갈재민이에요. 왼쪽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준 제갈재민, 그리고 프리킥. 이런 제갈재민처럼 스피드 있는 자원들이 사실 김해에는 필요했거든요. 워낙에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지만 네. 이렇게 볼을 잘 차면서도 스피드까지 그리고 과감성까지 갖춘 제갈재민의 투입은 이번 시즌 굉장히 윤석열 감독을 또 기분 좋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한성 선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프리킥 올라갑니다. 오, 네. 헤더. 아직 살아 있는데요. 가운데 자! 슛! 벗어납니다. 곽성찬의 벼락 같은 슛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세컨볼까지 트래핑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곽성찬 선수가 이렇게 외곽 쪽에서 중거리 슈팅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잘하는 선수인데 네. 지금 생각만큼 덜 감기긴 했지만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던 슛. 세트피스에서의 세컨볼을 통해서 김해시청 역시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이 포천이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 수비 쪽에 많기 때문에 김해 입장에서는 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렇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오는 세컨드볼을 잘 노려야 하거든요. 네. 그런 변칙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로인 이어졌고 오른쪽에서의 공격 시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높게 떴는데 자, 헤딩 경합 상황에서 압박이 거셉니다. 넘어지면서까지 본인들의 소유권을 지켜냅니다. 오늘 경기 초반에는 김해가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볼을 뺏기자마자 공격 쪽에서 바로 압박을 들어가다 보니까 포천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사실 사흘 전에도 포항 스틸러스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치렀던 김해시청인데 윤성효 감독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 게 또 좋게 작용하고 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장은규의 프리킥 붙여줍니다. 뒤쪽인데요. 헤더. 그리고 오른쪽 벗어납니다. 포천 시민의 스로잉. 김해가 일단은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김해가 유효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 이 포천이 속공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김해 입장에서도 마냥 공격을 하면서 그런 장면들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수비 쪽에서 계속되는 또 대비가 돼야 하겠고요. 포천 시민 역시 역습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네, 김해시청이 마음 놓고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수비적인 염려는 해야 하는 김해가 되겠습니다. 네. 포천 시민은 아직까지 역습 상황보다는 세트피스 상황으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을 잡고 있는 김해시청. 빙글 돌아서 앞에 있는 선수를 줍니다. 주한성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 지금도 어쨌든 김해의 빌드업 형태를 보시게 된다면 양쪽 센터백이 벌려줬을 때 그 밑을 하용주 선수가 내려오거나 네. 혹은 지금처럼 하용주 선수가 이 백스리의 오른쪽 스토퍼처럼 움직여주면서 빌드업을 시작을 담당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올 시즌 하용주 선수가 영입되면서 달라진 김해의 빌드업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흐른 볼 다시 한번 김해시청에게 갑니다. 공격 숫자 많은데요. 제갈재민 찔러줍니다. 주한성 치고 달렸는데요. 네. 태클까지 그대로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주한성 선수는 약간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왼쪽에서의 공격 전개가 있었고요. 주한성이 여기서 치고 나갈 때 네. 아하. 자, 서명식 선수가 일단은 끝까지 태클을 한 것이 포천 입장에서는 다행히 여겨졌고요. 네. 주한성 선수는 조금 많이 억울한 겁니다. 네. 주한성 선수는 끝에 상대를 맞고 나갔다라고 네. 가볍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포천 시민의 골킥. 높게 뜬 볼을 헤더로. 오, 네. 다시 한번 이충 선수인데요. 지금은 머리 쪽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머리 쪽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맹 측에서도 네. 예,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머리 쪽은 워낙에 또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곧바로 또 처치가 들어가야 하고요. 네, 의료진이 현재 투입된 상황. 이충 선수가 이 전 장면에서도 또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엔 머리 쪽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 오늘 정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많이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이충 선수고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네. 조금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포천 시민 쪽으로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충 선수는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던 이충 선수인데 오늘 경기 또 오랜만에 선발 기회를 잡았거든요. 네, 본인으로서도 이 조만근 감독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충 선수였고 임영근 골키퍼가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볼을 오래 만지는데요. 자, 일단 걷어냅니다. 왼쪽 김해시청. 네, 공격 숫자 잘 많은데요. 빠져나왔어요. 네.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박기동인데요. 크로스. 네. 벗어납니다. 박기동. 자, 지금 박기동 선수가 골키퍼와 수비 사이 가장 위협적인 공간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네. 하지만 맞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아하. 또 쇄도를 박스 안에서 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지만 박기동 입장에선 야속하게도 아무도 맞지 않고 네. 그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 앞선 장면을 되짚어 보게 된다면 어쨌든 이 중원 쪽에서 김해시청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손쉽게 포천 시민의 수비진들을 탈압박해서 나왔거든요. 포천 입장에서는 중원 쪽에서 이렇게 김해가 살아나게 된다면 방금과 같이 좀 위협적인 장면들을 더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로인 상황. 김해시청의 적극적인 압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터치 패스. 선수들 많은데요. 다시 뺏어내고 있는 포천. 여기서 또 빠르게 나가줘야 할 필요가 있는 포천입니다. 네. 자,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한번 어드밴티지 선언이 되면서 김해시청이 공격을 가져갔습니다만 그때의 충격이었을까요? 박기동 선수가 네. 넘어져 있습니다. 자, 워낙에 또 중원 쪽에서 오늘 경기 타이트하게 압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네. 장면들이 많이 아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었군요. 이 상황에서 어드밴티지를 선언을 했는데 박기동 선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약간은 밟는 장면이 있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전반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선수들이 넘어지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수 선수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거칠게 경기가 진행이 될 때 주심이 카드를 조금씩은 섞어가면서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또 심판의 경기 운영이라고 하죠. 네. 네. 특히나 오늘 경기는 또 12위와 13위 나란히 붙어있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치열하지 않게끔 과열되지 않게끔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윤성효 감독의 모습 역시 보였죠. K리그의 레전드 네.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삼성에서 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수원 삼성 부산 아이파크를 거쳐서 이곳 김해시청에서 지도자로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스 시도 걸립니다. 뭐 워낙에 윤석열 감독은 K리그 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감독이고요. 네. 특히나 이 수원 삼성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고, 사실 이 윤석열 감독이 이렇게 김해시청을 감독직을 맡게 될 때 김해시청이 어쨌든 굉장히 선수층이 상대적으로 좋은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감독 입장에서 잘 끌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 지난 시즌에 약간은 아쉽게 챔피언십 진출에 실패했단 말이죠. 네. 김해시청이 5위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이번 시즌만큼은 좀 달라지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바가 있는 윤석열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초대 K3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김해시청 네. 그리고 윤성유 감독. 이번 시즌 초반 흐름은 좋지 않고요. 자, 끝까지 가봤습니다. 장은규 선수가 다시 한번 오른쪽을 헤집어봤는데 자, 지금 장은규 선수가 끝까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코너킥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네. 김해시청 선수들의 전반전 집중력 그리고 투지가 돋보이는 상황들이 몇 차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많이 나옵니다. 자, 워낙에 경기 초반에 김해시청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네. 라인을 높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 입장에서는 이 빌드업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한성의 오른발. 자, 이번에는 장은규가 아니라 주한성이 준비를 하죠.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박스 안 아직 자, 살아 그게 있습니다만 있어요. 네, 수비수들 많았습니다. 포천이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빠른 커버. 자, 여기서 네, 결국은 걷어냅니다. 지금은 주한성의 커버가 굉장히 좋았죠. 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가요. 그대로 가요. 네. 이광재 선수가 넘어진 상황이 파울이 아니라는 주심의 판단이 있었고 지금은 파울. 네. 자, 지금도 주한성 선수가 재치 있게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오려는 장면이었고요. 워낙에 발기술이 좋고 킥력까지 갖춘 주한성 선수이기 때문에 포천의 중원 쪽에서의 수비진들의 제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과의 경기에서도 에이스라는 점을 어필을 해봤던 김해시청의 주한성 선수였습니다. 뭐 워낙에 초대 K3 리그 2020 시즌에도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맹활약했던 주한성 선수고요. 네. 그만큼 클러치 상황에서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터치가 길었는데요. 끝까지 지켜냅니다. 네, 해설 중계 둘 다 잘한다고 격려의 말씀 또 해주셨는데 선수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칭찬을 받으면 참 좋죠. 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천 시민이 공을 끊어냅니다. 지금도 쉽게 나오지 못하게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김해인데요. 네. 전방에서의 압박 때문에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결국은 끊어냈습니다. 네. 워낙에 압박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네. 미스들이 나오고 있는 포천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치열한데요.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리고 스로인. 지금 이충 선수가 반칙을 범하지 않고 볼만 끊어냈던 효율적인 수비였습니다. 이충 선수 또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하게 돼서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가운데까지 공이 갑니다. 하용주가 왼쪽 선택. 자, 오늘 경기 초반에 이 박계동 선수가 최전방에서 연계해주는 능력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갈재민 왼쪽을 허물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수비수들이 많았습니다. 포천은 기본적으로 백3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비를 할 때는 백5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 측면 쪽에서의 수비, 김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른 템포의 패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0대0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포천이 굉장히 위치를 잘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해가 또다시 뒤쪽에서부터 다시 물을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이런 김해의 빠른 공격을 위해서는 좀 변칙적인 움직임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네. 오른쪽 찔러줬지만 걸립니다. 다리를 쭉 뻗어봤습니다. 이규로.
이규로 선수도 워낙에 또 K리그에서 잔뼈가 굵는 선수고요. 네, FC 서울 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약을 했던 이규로 선수입니다. 정말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FA컵 한 번 우승이 있고 K리그도 4번이나 우승을 네. 해봤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또 양 팀 모두 이렇게 K리그 1에서 많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베테랑끼리의 맞대결도 또 큰 재미를 안고 있습니다. 이 K3 리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놀라더라고요. 굉장히 또 낯익은 선수들이 그렇죠.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굉장히 놀라시는데 아, 이 선수가 여기 있었어? 이런 그렇죠. 반응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이규로 선수를 비롯해서 또 김해는 박기동 선수, 네, 굉장히 또 잔뼈가 굵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또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또 베테랑으로서의 그런 면모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트피스 기회 빠르게 처리합니다. 오른쪽을 봅니다. 자, 정확히 연결이 됐고요. 이광재가 뒤쪽을 봅니다. 왼쪽 시도는 걸립니다. 이규로를 겨냥했는데요. 본인의 진영에서 빌드업 풀어가고 있는 포천시민. 프리킥 상황에서 바로 붙여주기보다는 좌우로 전환을 시도해봤던 포천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김해보다는 포천이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격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를 하려고 하는 포천의 전반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줬던 조만근 감독의 포천시민. 하지만 K3 승격 이후로는 또 전술적인 색깔을 많이 바꾸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K4 리그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득점력을 바탕으로 승격을 하고 나서 오히려 고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격력을 유지를 하면서 전술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컨셉을 조금 바꿔서 수비적인 전술로 바꾸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만근 감독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고민이었을 텐데 일단은 수비적인 전술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속공으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전술을 바꿔가고 있는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키퍼에게까지 공이 갑니다. 자, 공중볼 상황에서 공을 일단 지켜냈는데요. 여기서의 전진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 띄워주는 선택. 공간인데요. 자, 공격수를 겨냥했지만 키퍼가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해도 마냥 라인을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포천 시민이 한 차례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본래 저 역할은 이 김영준 선수가 이 뒷공간 침투를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려와서 김영준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다 보니까 네, 오이찬 선수에게 뒷공간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거든요. 오이찬 선수 역시 속도에 자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또 믿고 붙여주는 포천 시민의 공격 네. 작업. 자, 이번은 오히려 포천이 적극적인 압박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시즌 초반에 포천의 공격의 핵심은 이 결정력에서뿐 아니라 김영준 선수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득점력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포천 시민의 김영준. 현재 리그 4골을 넣으면서 김영준 선수를 제외하고는 포천 시민의 2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민일 거예요. 득점원이 조금은 다양해져야만 네, 시즌 초반에 승점을 조금 쌓을 수가 있는 포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영훈 선수가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전반 3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김해시청은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 포천 시민은 또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겨냥. 이번엔 읽고 있었습니다. 자, 앞선 장면과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를 해봤던 포천이고요. 이러한 패턴을 사전에 연습을 해둔 듯한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저 위치에서 길게 전개를 했을 때 다른 움직임을 또 약속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김해시청의 스로인. 자, 사실 김해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불안하거든요. 물론 지난 당진과의 경기에서는 극적인
또 역전골 그리고 추가골까지 힘입어서 네. 승리를 거뒀다면 지난 경기도 사실 초반에 지고 있을 때 실점을 했을 때까지의 흐름은 이랬거든요.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선제골을 실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는 물론 뭐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김해도 마냥 점유율을 갖고 있으지만 마냥 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율만큼의 실속은 아직까지 시즌 초반에 보여주지 못하는 김해시청 그리고 포천시민 빠른 패스워크 뒤쪽을 줬습니다. 크로스 좋아요. 자 연결됩니다. 왼쪽 이규로 한번 내줬고요. 다시 한번 템포를 조금 늦추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서 반대편으로 지체 없이 논스톱 크로스를 올리면서 좌우 전환을 했던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바로 슈팅은 나오지 않으면서 네. 다시 물러서고 있는 포천. 그러니까 포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났을 때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해 입장에서도 또 양쪽 풀백이 올라갔을 때 빠르게 수비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볼을 많이 갖고 있다가도 이렇게 역습 한 방으로 무너졌던 전적이 많았던 김해시청이기 때문에 윤성효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당진과의 경기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답노트가 되어야 하는 김해가 되겠습니다. 네. 무조건 이기뿌라 네. 또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죠. 항상 김해 운동장에는 저 걸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우 넘어지면서 멀리 차내고 있습니다. 굴절됐는데요. 연결됩니다. 자 김영준 네. 수비수를 맞고 나갑니다. 마사토가 끝까지 경합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김해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왼쪽 풀백인 조영진 선수가 미처 수비 복귀를 하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또 그 부분들을 마사토가 커버를 해주면서 일단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리그에서 많이 뛰었던 마사토 선수. 이번 시즌 마사토 역시 영입이 됐습니다. 인준현 오늘 매서운 코너킥을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코너킥 자, 뒤쪽인데요. 헤더. 자 김해 시청의 수비수에게 떨어졌고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요. 박스 안에서 슈팅! 네. 아쉬워합니다. 아 약간 또 다리 쪽에 충돌이 있었을까요? 오희찬 선수 박스 안에서 이렇게 슛까지 가져가 봤는데 수비에 방해가 있었고 조금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일단은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슈팅까지 가져가 봤던 오희찬 선수인데 슈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충돌을 입었던 오희찬 선수 그리고 계속되는 포천 시민의 코너킥 기회입니다. 인준현 선수가 킥 감각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는 볼 헤더 자, 슈팅! 네. 김영준이 때려봤습니다. 네, 지금 뒤쪽으로 흘러온 볼을 김영준이 약간은 찍어 누르는 발리 슈팅으로 연결을 해봤는데 약간 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협적인 슈팅이었어요. 아무도 맞지 않은 공이 김영준의 네. 발에 걸리면서 원바운드 발리슛을 노려봤는데요. 자, 지금은 약간은 볼보다 위쪽으로 공이 맞았기 때문에 임팩트가 그렇게 정확하게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김영준 선수를 이렇게 놔주게 된다면 김해 입장에서도 또 위협적인 장면들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슛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발리슛을 잘하는 발리슛 장인들이 있더라고요. 아, 공 빠졌는데요. 네. 키퍼 잡아냅니다. 오늘 장은규 선수 싸움닭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은규 선수가 이번 시즌 김해 유니폼을 입고 기존에 있는 이 중앙 쪽에서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했다면 김해에서는 약간은 오른쪽 윙어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영준 선수에게 갔던 볼, 하지만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지금은 김해시청이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일단은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김해이기 때문에 라인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을 포천에게 노출하게 된다면 이 포천에는 워낙에 또 발빠른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염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볼이 나가게 되면서 김해시청의 볼. 김한빈 선수는 네. 억울하다, 무죄를 입증해 보려 했습니다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크로스 걸립니다. 하용주 뒤쪽을 봅니다. 자, 포천은 워낙에 백파이브가 빽빽하게 밀집 수비를 측면 쪽에서 가져가고 있고 네. 수비 시에는 또 윙어 자원들까지 이렇게 수비를 가담해주기 때문에 측면 쪽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김해 입장에서는 패스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지금처럼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돌리는 장면들이 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공 상황에서는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방 패스 선수들 정말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뒤로 돌리는 상황에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점유율은 가져가고 있지만 더욱더 영양가가 높아야 할 텐데 포천 시민의 수비진이 워낙 견고한 막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압박이 들어가면서 네. 초반 빌드업을 방해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 지금 압박 통했습니다만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김영준이 압박으로 끊어내면서 네. 또 패스까지 시도를 해봤지만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지금은 김해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가 있는 장면인 게 포천이 전반전 내내는 약간은 기다리면서 전방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넣지는 않았거든요. 예. 하지만 순간적으로 하용주 선수의 컨트롤이 약간은 미스가 나자마자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당황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네. 듯이 또 공격수의 본능이라 하죠. 패스를 찔러 봤던 곽성찬 걸리고 맙니다. 사실 저런 이 압박 강도를 뭐 흔히 말해서 뭐 밀당한다고 하는데 네. 저런 부분들이 코칭 스태프 쪽에서 한 번에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이행을 했던 포천 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차례의 압박으로 김해를 곤란하게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44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오늘 경기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는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답답할 거예요. 네. 자, 앞쪽 패스 이번엔 전달됐고요. 잘 등졌습니다. 네, 왼쪽으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올라가야겠죠? 박스 안에 수비가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제갈잼입니다. 제갈재민 뒤쪽을 봅니다. 자, 크로스 높게 올라가는데요. 이쪽인데요. 네, 이명근 골키퍼가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자, 워낙에 이 중앙 쪽에 빽빽하게 수비 블럭을 쌓고 있는 포천이다 보니까 쉽게 중앙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김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곽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밖에 없겠는데 지난 당진과의 경기에서도 전반전 내내 이런 패턴들이 보였단 말이죠. 네, 후반전에 이 김해는 어쨌든 이 윤석열 감독이 조금 더 변칙적인 움직임을 조금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변칙적인 움직임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김해시청. 그렇기 때문에 포천 시민의 수비진을 뚫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간 상황,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몇 차례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전 치고도 넉넉한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은 지켜봐야 하겠고요. 반면에 어쨌든 포천은 전반전을 0대0으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김해가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도 무실점으로 막아내게 된다면 후반전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짧은 패스 시도.
자, 원터치로 풀어 나가 보려 했는데요. 여기서 지켜내고 있는 홍승현. 자,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풀백 자원인 홍승현 선수가 이렇게 중앙 쪽으로 와서 조금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패스 좋아요.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크로스 좋습니다. 키퍼 네. 막아냅니다. 지금도 수비수가 한 명이 더 추가된 미드필더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포천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왼쪽까지 볼이 전개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후반전에는 김해 입장에선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축구단의 왼쪽 돌파 시도와 함께 전반전은 종료가 됐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0대0으로 결국은 끝나게 됐습니다. 네, 공격 쪽은 일단은 김해가 주도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 결과물에서의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김해의 전반전이었고요. 반면에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 백스리를 기반으로 순간적으로 백파이브가 만들어지면서 김해의 효율적인 수비를 막아냈고 후반전 조금 더 양 팀의 교체 카드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 양 팀 후반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발에 황병권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편에 또 선수들이 있고요. 장지성입니다. 장지성 오른발 슛! 장지성! 프리킥골! 천금 같은 프리킥골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1대0. 네, 아주 완벽한 궤적과 완벽한 낙차, 완벽한 속도의 골이었습니다. 네. 장지성 선수 이게 들어갈까 했는데 네. 정말 날카로운 궤적을 보이면서 프리킥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전 43분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네, 굉장히 위치는 좋았지만 사실 그렇게 마냥 가깝다고만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정확한 임팩트로 보시죠. 수비벽을 넘겨서 자, 지금은 최성경 선수 손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자, 수비벽을 살짝 넘기고 네, 속도와 궤적 코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최성경 골키퍼도 손을 썼지만 골까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민은기 멀리 보내줍니다. 이형경 헤더 떨어뜨려주고요. 김재현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1. 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영경 선수의 제공권, 굉장히 위협적이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배달을 했고 일부러 높이 띄운 크로스를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영경 선수가 정확히 떨어뜨려 놓고요. 이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9분 결국 경기의 균형을 맞추는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김재현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박동혁 선수군요. 네, 박동혁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프리킥을 멀리 보내줬고요. 네, 이영경 선수가 완전히 떨어뜨려 놨고 박동혁 선수가 수비 방해 없이 완전히 공간 찾아 들어갔죠. 떨어지는 공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던 박동혁이 경기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네, 재밌어지죠? 네. 이번에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자, 경주 한수원 소방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합니다. 네, 정태쿤 선수가 제가 제공권에서 장점이 있는 선수를 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높은 점프를 보여주면서 정확히 머리에 공을 갖다 댑니다. 자, 골을 허용한 지 불과 4분 만에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입니다. 스코어 2대1 정태쿤 선수의 골로 역전 1대0으로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네, 손경환 선수도 정태쿤 선수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띄워서 공을 올려줬고요. 정태쿤 선수가 정확히 뛰어 올라서 달려들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러닝 헤더 높은 타점에서 헤더를 성공시키는 정태쿤. 이제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 가운데로 높게 띄워준 공. 자, 펀치. 헤딩했는데 골대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양주 시민축구단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양주 시민축구단이 파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1대0 앞서갑니다.
자, 방금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코너킥 올린 공이 수비 헤딩을 맞고 골대 맞으면서 혼전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한번 차단. 우대엽의 클리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밀어줍니다. 흔들면서 안쪽. 포천의 첫 번째 골의 주인공 원샷 원킬 스나이퍼 이렇게 되면은 이영준 선수 팬 여러분, 과정에서 공격 멋진 골을 만들어준 우리 이광재 선수와 김영준 선수에게 승리의 박수를. 득점을 보였고 득점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어제 후반전에 이 조동권 선수 투입을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왼쪽에서 코너킥. 두 팀 모두 집중을 해야겠죠.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1. 자, 이번에 화성의 FC가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김경민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경민 선수는 3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동점 득점 그리고 화성FC의 통산 500번째 득점 김경민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코너킥 기회를 많이 가져갔다고 화성FC에서 말씀드렸는데 양민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득점 얼마 성공시켰습니다.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김경민 선수의 동점 득점이 나왔습니다.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 최정훈 그대로 높게 헤딩! 세컨볼 들어갔습니다. 당진심이 드디어 앞서갑니다. 원정팀의 선제골입니다. 와, 지금은 한 번에 안쪽으로 전개됐던 크로스가 일단은 이주일 골키퍼에 맞고 나왔는데 네. 이 쇄도하던 황대현 선수의 네. 득점으로 일단은 앞서가고 있는 당진이에요. 와, 이렇게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 최정훈 그대로 높게 헤딩! 세컨볼 들어갔습니다. 당진심이 드디어 앞서갑니다. 원정팀의 선제골입니다. 와, 지금은 한 번에 안쪽으로 전개됐던 크로스가 일단은 이주일 골키퍼에 맞고 나왔는데 네. 이 쇄도하던 황대현 선수의 네. 득점으로 일단은 앞서가고 있는 당진이에요. 와, 이렇게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와! 들어갔어요. 박기동 그대로 뚫어버리는군요. 자, 나 지금은 교체들은 오정근 선수거든요. 네, 오창건 선수거든요. 오창건 선수가 와, 정말 벼락 같은 헤더 득점을 와, 네.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짧게 올라오는 코너킥이었는데 오창건 선수가 너무나도 움직임을 잘 가져갔고 네. 돌려놓는 헤더까지 완벽했습니다. 와, 지금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안쪽에서 와! 들어갔어요. 박기동 그대로
뚫어버리는군요. 자, 지금은 교체 들어온 오정근 선수거든요. 네, 오창건 선수거든요. 오창건 선수가 와 정말 벼락 같은 헤더 득점을 와, 네.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짧게 올라오는 코너킥이었는데 오창건 선수가 너무나도 움직임을 잘 가져갔고 네. 돌려놓는 헤더까지 완벽했습니다. 와 지금 자 오른쪽 코너킥 주한성이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감겨줍니다. 헤딩! 와! 김경구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두 선수가 모두 골을 합작하고 있는 김해시청이고요. 앞서서 이 당진 시민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김해시청의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김경구의 득점. 오늘 윤성효 감독이 오창권과 김경구 모두 교체 카드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경기를 김해시청이 조금씩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지공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진의 밀집 수비 막혔는데 어쨌든 지공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 김해시청 이 한 골보다 더 값진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벤치 여러분 함께 보셨죠? 네. 이 득점과 함께 김해시청은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아, 토너먼트 아닙니다. 자 오른쪽 코너킥 주한성이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감겨줍니다. 헤딩! 와! 김경구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두 선수가 모두 골을 합작하고 있는 김해시청이고요. 앞서서 이 당진 시민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김해시청의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김경구의 득점. 오늘 윤성효 감독이 오창권과 김경구 모두 교체 카드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경기를 김해시청이 조금씩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지공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진의 밀집 수비 막혔는데 어쨌든 지공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또 하나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이 김해시청 이 한 골보다 더 값진 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벤치 여러분 함께 보셨죠? 네. 이 득점과 함께 김해시청은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아, 토너먼트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정규 시간은 모두 지나갔는데 지금도 김해시청의 프리킥 기회. 네. 자, 또 킥이 좋은 선수들이 김해에는 여럿 있죠. 주한성과 장은규가 준비합니다. 주한성. 주한성! 주한성이 터집니다. 이 선수가 김해시청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와, 김해시청은 정말 주한성이 해결해 주네요. 이 골은 정말 이번 시즌 K3 리그를 통틀어서 베스트골 후보 단연에 들어야 되고요. 윤성효 감독의 김해시청은 이제 승리까지 9분응선을 넘어섭니다. 자, 이 골은 정말 김해시청의 이 기분 좋은 분위기,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눈앞에 2022 K3 리그 10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포천시민 축구단의 경기 전반전까지 끝났고 이제 후반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민 축구단이 지금 교체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자, 지금은 조한, 장민호 또 김민석 선수까지 총 3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를 하고 있는 포천시민 축구단이고요. 오히려 포천이 더 적극적으로 전술적인 교체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공격 쪽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히려 계속해서 수비를 했던 전반전의 포천이라면 후반전에는 조금 더 속공, 앞쪽에서부터 결정력 있는 선수들을 투입을 함으로써 조금 승리를 도모하겠다는 포천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뭔가 달라진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포천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선수 교체를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포천시민 축구단 또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번 경기 확실히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열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청은 아직까지 교체 선수를 투입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고요. 네, 지금은 사실 포천의 승부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렇게 대거 선수 교체를 하면서 오히려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틀어막았다면 후반전에는 조금 더 골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또 방금 팬분들의 모습 역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규제가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후반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팀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포천시민, 화면 오른쪽이 김해시청입니다. 자,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화를 가져간 쪽은 포천이기 때문에 김해 입장에서는 이 초반에 변화된 포천의 공격 패턴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또 관중석을 잡아줬던 카메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네. 취식 역시 이제는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육성 응원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을 하는 재미가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선수들도 그렇고 선수들 응원하러 오신 팬분들도 그렇고 육성 응원이 돼야만 서로에게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육성 응원을 들을 때 더 신나긴 합니다. 네. 관중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모두가 신나는 이 스포츠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포천 시민이 교체와 함께 또 과감한 공격 이렇게 가져가고 네. 하는데요. 오히려 전반전에는 김해가 이렇게 라인을 올렸다면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3명의 교체 카드를 가져간 포천이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성찬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3명의 선수들이 곽성찬 선수를 에워쌌어요. 네. 그 과정에서 다리를 차이면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3명의 선수가 이렇게 오우. 네. 지금 뒤쪽에서 이광재 선수가 공을 터치하려 했습니다만 곽성찬 선수와 조금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어지는 김해시청의 공격. 멀리 띄웠습니다만 커트 해내고 있고요. 이번에도 파울. 약간씩 거칠어지고 있는데 초반에 선수들이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지고 약간은 붕 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선수들 스스로가 다독이면서 그렇습니다. 침착한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돌아가는 플레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 원터치로 빠르게 내줬는데요. 헤더 떨궈 놓은 상황에서 수비수가 따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걷어내는 과정에서 박기동 선수가 강한 압박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자, 측면 쪽 윙어를 활용하는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박기동이나 마르코와 같이 네. 김해는 앞쪽에 제공권이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떨거나 주게 된다면 제갈제민과 같이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공간을 먹고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런 두터운 포천 시민의 방벽을 허물기 위해서 마르코 카드가 과연 후반전에 이 투입이 될지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투입이 되게 된다면 어느 타이밍에 넣을지도 윤석열 감독에게는 고민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섭 교체 투입돼서 과감하게 패스 찔러줍니다. 역시 교체 투입된 조한 뒤쪽을 줍니다. 자, 패스 박스 안으로 연결됐고 돌아서면서 네. 벗어납니다. 확실히 교체 카드를 많이 단행한 이 포천이 조금씩은 더 유효한 장면들을 후반 초반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영준 왼발을 시도해봤는데 이 땅볼이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상황. 김영준 선수가 슈팅을 때리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김해의 골문을 위협해봤어요. 또 이런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슈팅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공격수의 자질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볼을 따냈습니다. 넘어졌는데요. 지금 네, 김영준 선수가 또 상대의 경고를 끌어내는 상황. 네. 하용주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이 상황이 뚫리게 된다면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역습 상황을 저지했다는 판단으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확실히 이 김영준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상대 센터백과 미드필더까지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 김영준 선수가 잘 빠져나오게 된다면 기회 혹은 이런 카드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인준현 올려줍니다. 자, 헤더! 다시 한번 떨고 봤는데요. 와, 오늘 인준현 선수의 킥은 물론이고요. 네,
김영준 선수가 이번에는 헤더까지 연결을 했던 장면입니다. 아, 그리고 김경구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의 이번 경기 첫 번째 교체는 김경구였습니다. 네. 자, 포천이 먼저 공격 쪽에서 변화를 가져갔다면 지금은 윤석열 감독의 맞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교체가 아니라 공격 쪽 왼쪽 윙어 자원인 제갈재민을 빼고 김경구와 같이 스피드 있고 결정력이 있는 자원을 투입한 윤석열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치열한 교체 전술 이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김해시청은 지난 당진과의 경기에서도 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해주면서 역전승을 일궈냈기 때문에 네. 지난 경기의 데자뷰를 다시 한번 또 기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천 시민의 프리킥 기회, 멀리서 붙일 준비를 합니다. 양팀 감독들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교체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또 공격 쪽에서의 변화를 가져간다는 것은 오늘 경기 정말 잡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민호 선수가 압박을 가져가 봤는데 또 이렇게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활발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포천 시민이에요. 자, 장민호 선수는 교체에 들어와서 이 오른쪽 공격을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네. 5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지욱 골키퍼와 이명근 골키퍼는 이렇다 할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본인 팀들의 수비가 잘하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공격에서 더욱더 날카로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제 양팀의 감독들이 승부수를 꺼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양팀 골키퍼들이 바빠질 것 같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갈재민을 빼고 김경구를 투입한 것은 박기동과 사실상 김경구 선수를 투톱처럼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결정력이 있는 두 선수가 있다 보니까 김해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두 선수들에게 파이널 패스를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박기동, 김경구 라인을 꺼내든 김해시청의 후반전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멀리 오른쪽을 봤습니다. 장민호 살려내면서 코너 플랫 부근에서 네.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장민호가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민호 선수가 조금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운동 선수에게 허리는 정말 중요하죠.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조영진이 스로인 준비합니다. 확실히 이 포천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3명의 교체 카드를 단행했고 또 모두 공격수를 바꿨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의 숫자가 전반전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확실히 전반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전환 시도 유효했습니다. 자, 이광재 공을 오래 잡고 있는데요. 결국은 뒤쪽을 선택합니다. 네, 포천은 장민호 선수와 또 조한 선수가 측면 쪽에서 배치를 됐다 보니까 네, 이광재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측면 쪽에서 볼을 많이 만질 수 있게 된다면 이광재 선수도 조금 더 높게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천 시민이 3명의 선수를 바꾼 만큼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붙여줬는데 네.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공중볼 상황. 다시 한번 포천 쪽으로 공이 갔고요. 오른쪽을 봅니다. 이광재. 또 이광재가 이렇게 내려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광재 선수가 어쨌든 오늘 경기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었는데 전반전에 이광재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후반전에는 이 장민호 선수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오른쪽 공격의 탄력을 받게 된 포천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시도는 여의치 않습니다. 또 3백 전술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포백보다 더 공격적인 전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백스리냐 백포니아가 공격이냐 수비냐 이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백스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어떤 전술로 그리고 어떤 선수들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 컨셉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로 김해시청 오랜만에 공간을 자, 만들어봤습니다. 공간인데요. 자, 오른쪽 패스 시도는 길었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하용주. 네. 이렇게 하영주 선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포천 입장에서도 맨투맨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전에 조금은 필요했던 움직임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포천 진영에서 공간이 생기는 모습 역시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하용주 선수가 공간을 따라서 패스까지 시도해봤던 모습. 네, 포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을 자, 봅니다. 좋아요. 이광재 봤습니다. 네, 이광재 자, 흐름을 살리고 있는 포천인데요. 그렇습니다. 인준현이 다시 한번 뒤를 봅니다. 원터치 패스. 온사이드예요. 깃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공간 많습니다. 이광재 안쪽에서 크로스. 네.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이규로의 크로스 걸립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슈팅 막혔고요. 걸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후반을 통틀어서 포천의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 수비진들이 옵사이드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해시청이 공을 다시 끊어냅니다. 한번 접고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고요. 김해시청 역시 이 측면을 노립니다. 네, 확실히 후반 들어서 양팀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서로의 뒷공간을 노리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볼 전환을 시도해봤던 김해시청 축구단. 네, 홍승현 선수는 왜 밀지 않았느냐라고 가볍게 어필을 해봤고요. 네, 프리킥을 원했던 홍승현 선수였고요. 지금은 패스가 걸리고 맙니다. 자, 왼쪽에서 한번 조한이 돌파를 시도해 본데요. 패스 네. 시도 길었습니다. 태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일단 어드밴티지. 네. 지금 좀 깊게 태클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하용주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위험하게 태클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심은 경고를 꺼내든 모습. 지금 볼이 완전히 빠지고 나서 인준현 선수의 태클이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네. 많이 늦게 되면서 경고까지 받고 있는 인준현. 오늘 경기 세 번째 경고고 포천시민축구단은 조한욱 선수와 인준현 선수 두 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인준현 선수는 오늘 경기 경고를 받음으로써 다음 경기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고 누적 역시 K3 리그에서 엄청난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선수들이 경기를 치러가면서 경고는 불가피합니다.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 그리고 골을 넣는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1군이 아니라 1.5군으로 나설 때 그런 부분들은 감독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구상하는 이 전략에서 선수 한 명을 어쩔 수 없이 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도 팀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플 수 있겠고 그만큼 선수들은 경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나가봤던 김해시청 이번에도 오른쪽 겨냥. 자, 홍승현 선수가 후반 들어선 조금 더 높게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크로스 머리 맞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네. 먼저 휘슬이 울렸습니다. 후반전에도 선수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김해가 공격 템포를 살리려는 과정에서 앞쪽으로 볼이 전달됐고 또 그것이 포스트 플레이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충 선수를 넘어뜨리면서 반칙이 선언되는 장면입니다. 양팀 모두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기회를 더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공격적으로 고삐를 잡아당긴 만큼 수비에서 약간의 공간을 허용하고 있는 양팀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 양팀에게 무승부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시즌 중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좋은 흐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점 석점이 필요한 양팀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스피드 경합 골키퍼 쪽을 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아직 네. 살아 있는데요. 네, 장민호 선수가 골키퍼의 킥을 방해하면서 네. 높이 떴거든요. 지금 장민호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날리면서 이지우 골키퍼의 킥을 방해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장면들이 네. 심심치 않게 축구 경기에서 나오는데 장민호 선수가 일단은 행운의 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 같은 곳에서도 저런 네. 유형의 골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있죠. 네. 이지우 골키퍼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 내렸겠습니다. 장민호 선수도 교체 투입된 이후로 포천 시민 공격에서의 에너자이저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장민호 선수가 교체에 들어와서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오른쪽 측면뿐 아니라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후반전 투입된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준다면 계속해서 풀타임을 뛰는 선수들에게도 좋은 또 분위기가 될 수 있겠고요. 크로스는 길게 갔습니다만 살리려고 합니다. 장민호 살린 상황, 이광재가 뒤쪽을 봅니다. 네, 장민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광재도 조금 더 마음 놓고 앞쪽으로 전진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또 조한욱 선수가 잘 클리어링을 했고요. 확실히 장민호 선수가 더 뛰어놀다 보니까 이광재 선수에게 공간이 난 듯한 모습. 네. 이광재, 이규로의 윙백 라인 역시 자 이렇게요. 공간이 나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뒤쪽인데요. 네, 기다리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원에서 공격을 이어가 보려 하고 있습니다. 포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스리 그리고 윙백 전술을 구사할 때 윙백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윙어가 수비 가담을 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윙백이 불가피하게 체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윙어가 조금 더 수비를 해주게 된다면 윙백도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오, 네. 지금 마사토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이었는데 골문 근처로 걷어내게 됐어요. 또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이지후 골키퍼의 실수도 있었고 마사토도 네. 클리어링하는 과정이 위협적이었어요. 지금은 약간 골키퍼와 사인이 맞지 않는 장면이죠. 김해시청이 후반전 이러한 모습들을 몇 차례 노출하고 있습니다. 인준현의 킥은 오늘 계속 상대의 골문을 많이 위협했었고요. 흐름 자체는 지금 포천이 잡고 있습니다. 네. 오른발. 네. 리어를 봤는데요. 리어 포스트를 겨냥했던 볼, 이번에도 머리에 맞춘 데는 성공했지만 그대로 골킥입니다. 자, 지금 김영준 선수가 또 한 번 머리에 맞히는 과정이었고요. 계속해서 김해 입장에서는 김영준 선수가 이렇게 슈팅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 감각을 살리는 경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김해 수비진들은 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전반전과 달리 오히려 포천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패스 시도. 네, 김은선 선수가 큰 거 막아냈습니다. 자, 이거 만약에 뚫렸다면은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포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찬스를 노출할 뻔했는데요. 머리로 막았어요. 네. 쉽지 않은 클리어링 막아내면서 김해시청 역습 시도 다시 걸립니다. 자, 왼쪽 네. 공간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규로. 숫자가 많습니다. 이규로 크로스 안쪽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어집니다. 아직 살아있는 상황. 다시 올라갑니다. 헤더 맞지 않습니다. 포천 시민 네.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지금 포천이 조금씩은 분위기를 잡고 있고 네. 양 팀 모두 지금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규로가 마음 놓고 크로스를 네. 시도했는데 이게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이규로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네. 김해시청 공격 시도 지금도 걸렸는데요. 저거 발에만 몸에만 맞았으면 네. 골이었을 텐데. 자, 앞선 장면을 보게 된다면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되긴 했습니다만 예. 저는 오른쪽에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네. 오른쪽에 장민호 선수와 이광재 선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적 우위를 조금 더 오른쪽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공간이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민호 선수가 움직여줬기 때문에 반대편에 공간이 났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후반 시작하면서 측면에 무게감을 두었던 조만근 감독의 이 용병술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김해시청이 후반전에는 공을 많이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엔 끌어낸 상황. 이번에도 빠르게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쪽 측면으로 몰아선 다음에 반대편 공간으로 한 번에 찔러 넣는 공간 패턴. 이 김해가 사실 잘했던 패턴인데 네. 오늘 경기는 오히려 포천이 그 부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 전에 어드밴티지를 줬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킥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김해의 프리킥으로 선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안 풀리는 김해일수록 세트피스 상황을 많이 만드는 것도 해법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후반전 많은 세트피스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김해.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 제쳐냈으면 크로스까지. 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원규 선수가 수비 두세 명 사이를 한 번에 뚫고 나오는 탈압박을 보여줬어요. 네, 개인 기술을 보여줬고요. 지금도 개인 기술 좋습니다. 김해. 오른쪽에서의 공격 시도. 아, 네. 풀어줬는데요. 네, 잘 버텨줬고요. 네. 아하. 여기서 또 선수들 간의 부분 전술을 가져가 보려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다시 한번 역습 기회 포천 시민. 지금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포천입니다. 네. 후반전에 빠른 템포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 네, 선수들이 마치 전반전에는 후반전을 위한 체력을 비축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네.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잘 떨고 났고요. 자, 끝까지 지키는데 성공한 김영준. 아하, 수비가 많았습니다. 오, 20 살아있는데 김해시청이 가져갑니다. 네. 여기서는 파울. 지금 포천도 굉장히 앞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속공 찬스가 나왔을 때 김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김해시청은 이 후반 50분경에 김경구를 투입한 것 이외에는 교체 카드를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와는 달리 포천은 중앙 쪽에 숫자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앞쪽에 오히려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중원을 조금 더 생략하는 다이렉트한 역습을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거든요. 아하. 자, 포천 시민이 다시 한번 공을 가져갔는데요. 아, 좋습니다. 패스 미스 나왔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 붙여주는 선택 따라갑니다. 빠릅니다. 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안쪽에서 골대! 아직 살아있는데요. 자, 패스 뒤로 여기서 슈팅 벗어납니다. 와, 김경구의 마지막 슈팅이 또 한번 비나갑니다. 네, 김경구의 기가 막힌 돌파 이후에 1대1 상황 막혔고 골대. 이 상황에서 패스도 결정적이었는데 네. 수비수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조한욱 선수의 슈퍼 태클이 있었고요. 네, 그 앞선 장면에서 이명국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천 시민의 집중력 있는 수비, 김경구 선수의 득점을 막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김해가 골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자신감을 넣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 결정력에 올라오진 않고 있는 김해입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됐던 김경구 선수가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크로스는 걸립니다. 슈팅! 그대로 가져가 봤습니다. 김해시청 후반전 잘 풀리지 않았던 공격,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상황을 67분경에 맞이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포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앞쪽으로 선수들이 많이 전진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뒷공간을 노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을 김해시청은 좀 노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조한욱 선수가 첫 번째 돌파는 허용을 했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수비를 나가주면서 슈퍼 태클을 보여줬고 역습 상황 걸리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따라가 보고 있는 김해시청. 네. 자, 지금은 김은선 선수가 일부러 포천이 빠르게 전개하지 못하게끔 공을 멀리 차내는 모습이었어요. 네, 저게 또 노련함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재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로인. 자, 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예담 선수가 들어오게 되고 이규로 선수를 빼주게 되는 포천 시민이군요. 네. 자, 왼쪽 측면에서 윙백 역할을 수행했던 이규로 선수를 빼고요.
또 한번 측면 쪽 스피드 있는 김예담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포천입니다. 이규로 선수도 오늘 많이 뛰었죠. 또 포천 화이팅, 김예담 선수, 이규로 선수 응원해요. 메시지 댓글 담겼습니다. 네, 아웃된 이규로 선수와 김예담 선수를 모두 응원하는 글이 네. 또 한 차례 올라왔었고 스로인 시도는 막히고 맙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가야 되는데요. 일단 연결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박기동이 오른쪽을 봅니다. 장은규의 크로스 멀리 가는데요. 살려놨지만 주한성. 자, 주한성 선수가 어쨌든 끝까지 트래핑을 시도해 보려 했습니다만 라인을 조금 나가고 말았네요. 네. 왼쪽에 공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주한성 선수가 터치를 가져갔다면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 더 나올 뻔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주한성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박기동 바로 밑에서 약간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다면 후반전은 김경구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박기동과 김경구가 투톱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예. 주한성 선수가 약간은 왼쪽으로 벌려서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선 자원 어디에서든 뛸 수 있는 주한성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주한성 선수의 멀티성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가져가는 김해시청 성공합니다. 자, 후반 65분 이후부터는 김해시청 역시 공격적인 작업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이 빠지면서 멀리 걷어내고 있는데요. 다이렉트하게 노렸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살려 놓을 수 있을까요? 살아 있습니다. 자, 슈팅! 왼발을 그대로 가져가 봤던 장민호. 네. 저기서 정석적으로 파포스트를 노리는 가마차기를 시도한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준 선수가 이전 장면에서 잘 버텨줬고 네. 흘러나온 볼을 말씀해주신 대로 장민호 선수가 잘 왼발 가만차는 각도는 만들었는데 슈팅이 빗맞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르코 선수가 투입이 되고 주종대 역시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르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윤성효 감독입니다. 네, 박기동 선수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조금 지쳤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그대로 마르코가 이 타겟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주종대 선수 역시 투입이 됐네요.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은 양팀 수비진들이 지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마르코의 제공권을 믿어보고 있는 윤성효 감독입니다. 자, 그리고 장미로가 오른쪽을 잘 내줬습니다. 김영준 한번 제치고 자, 박스 안 사람들 많은데요. 패스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잘 제쳤어요. 네. 김경구. 투입되자마자 예사로운 지금 퇴장이 주어졌는데요. 네. 이런 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장면에서 조한욱 선수가 경고 카드가 한 장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김경구가 워낙에 공간으로 잘 빠져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한욱 선수가 역습 찬스를 막아섰기 때문에 경고 카드를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조한욱 선수가 전반에 한 차례 경고를 받았었고 후반전에 네. 한 장을 더 받게 되면서 결국은 퇴장. 지금 김경구 선수가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반칙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변수가 73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욱 선수는 결국 타이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됐고요. 앞선 장면에서 또 한 골을 막아내는 선방까지 보여줬던 조한욱 선수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또 포천에게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김해시청의 김경구 선수 투입되면서 상대방의 퇴장을 이끌어내는 좋은 발놀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포천 입장에서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공격 쪽에 무게를 뒀단 말이죠. 네, 하지만 오히려 수비 한 명이 지금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머릿속에 복잡해질 수가 있는 조만근 감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해시청은 공격적으로도 나설 수 있게 되고요.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마르코를 노리는 공격 시도들 많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광재가 한번 끝까지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후반에 한 명이 퇴장당하게 되면서 한 명이 덜 있는 상황에서 포천 시민은 남은 경기를 치러야겠고 김해시청은 더욱더 공격에 고삐를 당겨야겠습니다. 네. 자, 김해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상대 수비가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붙여주는데요. 마르코! 마르코가
대결합니다. 자, 지금 마르코의 교체 카드가 적중하는 순간이고요. 네. 상대 수비가 한 명 빠진 상황, 그리고 상대가 체력적으로 약간은 지친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했던 윤석열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아, 여기서의 헤더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마르코가 투입됐을 때 기대할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득점을 하자마자 팬들에게 달려가서 또 본인의 득점의 기쁨을 나눴던 마르코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3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는 마르코고요. 네. 박기동 선수가 어쨌든 상대 수비를 끌어주면서 체력적으로 약간은 지치게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마르코가 투입이 됨으로써 이렇게 또 찬스를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방점을 마르코가 찍게 되면서 길렸던 0대0의 균형 75분에 깨지면서 홈팀 김해시청이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 정말 마르코 선수가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김해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중원 쪽에서의 강화를 굉장히 잘했던 김해인데 네. 결과적으로 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앞쪽에서의 마무리였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감독의 좀 고민이 덜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르코 선수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 약간의 기복을 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투입되자마자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갔고요. 1대 들어가면 김영준 곧바로 여기 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포천 시민. 자, 저희가 이 마르코 얘기를 하자마자 포천에는 김영준도 있다. 네. 또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는 김영준 선수고요.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포천 시민이 바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슈팅보다 더 괜찮고 소름 돋았던 거는 이 라인 브레이킹이거든요. 네. 김영준 선수가 상대 수비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스루 패스를 받았을 때 침투를 했고 그렇습니다. 마무리 여지 없습니다. 네. 김영준과 마르코의 골잡이끼리의 대결이 한 거의 1분 만에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영준 선수 이번 시즌 리그에서 총 5번째 골을 터뜨렸어요. 대단합니다. 또 득점왕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김영준 선수. 토종 골잡이로서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제 양 팀이 공격 쪽에서의 변화, 네. 수비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 골 한 골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팀 스트라이커가 한 건씩을 해줬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한때 인터뷰에서 제이미 바디가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제이미 바디를 연상케 하는 기가 막힌 또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비슷하네요. 네. 방금과 같이 또 라인 브레이킹 하는 장면, 마무리까지 정말 바디와 손색이 없습니다. 네. K3의 바디를 꿈꾸고 있는 또 제이미 바디도 하부리그에서부터 올라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또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포천 시민. 지금 또 지금 한번 네. 다시 한번 경고 누적으로 인준현 네. 선수로 보이는데요. 인준현 선수도 경고가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포천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거든요. 2명 퇴장입니다. 동점골을 터뜨린 네.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인준현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분위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을 탔던 포천 시민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파울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오늘 경기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인준현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포천 시민 총 2명의 선수들이 퇴장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9명이서 싸워야 하는 포천이 되겠고 네. 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선수들이 조금 분위기가 떠 있었던 것 같아요. 2명의 선수가 모두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는 게 또 기록상 많지가 K3 리그 안에서도 많지가 네. 않은 일인데 포천 시민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수비 쪽의 숫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게 된 포천이고요. 충분히 동점골을 넣은 다음에 약간은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져가면서 네. 또 역전골까지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후방에서부터 볼을 돌리면서 수비진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김해시청. 자, 이제 여기서부터의 압박을 전반전에 포천이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할 수가 없죠. 네. 9명 모두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전 정규 시간은 약 10여 분이 남은 상황. 이렇게 경기가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정말 막판에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원터치 패스 걸립니다. 자, 역습 상황을 가져가 보려 했지만 역시 두 명이 더 많은 김해시청. 이번에 오른쪽에 선수를 봅니다. 홍승현이 앞쪽으로 줬고요. 자, 주종대인데요. 자, 주종대 3명 사이에서 볼을 뺏어내고 있는 포천. 자, 하지만 여기서의 압박 네. 멀리 걷어냅니다. 하지만 볼 앞에서는 김해시청의 선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주종대 쪽 크로스 걸립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포천입니다. 결국은 9명밖에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걷어내는데 급급한 상황의 포천이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에 포천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예. 체력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자, 없거든요. 그리고 크로스 선택 붙여줬고 슈팅 자! 뜹니다. 김은선의 회심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네, 크로스 시도를 잘 떨고 졌고 김은선 선수에게까지 슛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가슴 트래핑 그리고 오른발까지. 자, 지금 수비 쪽에서의 오히려 밀집 수비는 포천이 펼치고 있지만 9명이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부하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포켓 지역에서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네,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확실히 상대 팀이 2명이 퇴장 당했을 때 승리를 거둬줘야 또 본인들의 흐름도 확실히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쪽 공격 시도 크로스는 그대로 벗어납니다. 박스 안으로 붙여주는 선택을 했는데 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네, 홍승현 선수가 오늘 역시 굉장히 또 많이 띄워주고 있고요. 지금 또 상대가 2명이나 퇴장이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 자원들까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큰 부담이 없는 김해시청입니다. 자, 포천 시민이 공을 잡아보려 했습니다만 역시 수적 열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영진. 자, 가운데 쪽에서 하용주가 벌려줍니다. 오른쪽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데요. 곽성찬. 자, 이제 포천은 뒤쪽에 수비를 쌓고 있고 최대한 앞쪽 공격 자원들이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붙여줬는데요. 지금도 가슴까지 떨고 줬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하! 이 띄워주는 패스 시도가 높게 흘렀습니다. 조영진 선수가 박스 안으로 투입해보려는 시도가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짝 스핀만 먹이려고 했던 시도 같은데. 그리고 김해시청이 사실상 상대가 2명 퇴장당한 이후로는 반코트 경기를 계속 치르고 네. 있습니다. 일단 김해는 막아야죠. 네. 포천 시민이 막아야 하는 입장, 그리고 김해시청은 반드시 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주종대에게 공간이 납니다. 주종대. 아, 속도 있어요. 주종대 크로스. 김경구. 김경구 결국은 방점을 찍습니다. 네, 김경구 선수가 또 교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골을 터뜨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여기서 공간이 났던 장면, 그리고 첫 번째 터치가 약간은 골문을 등지면서 흐르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체 투입된 2명의 선수 주종대와 김경구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득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감독이 교체한 두 선수 모두 골문을 봤기 때문에 네. 용병술이 적중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본다면 빠른 교체가 나오지 않아서 의아했을 수도 있었는데 또 교체를 아끼다가 지금 투입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체력적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2개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네.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교체를 가져갔던 쪽은 오히려 포천이었는데 네. 윤석열 감독은 기다렸단 말이죠. 네. 상황을 보다가 어쨌든 선수들, 상대 선수들의 체력이 빠졌을 때 마르코와 김경구를 투입함으로써 조금은 이 허를 찔렀던 선택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띄워주는데요. 포천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대에게 승점 3점을 내주게 된다면 정말 아쉽겠습니다. 네, 경기를 지금까지 잘 풀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점골이
선제골 실점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퇴장을 당함으로써 조금은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두 명의 퇴장,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해시청이 이렇게 경기를 승리한 채로 끝내게 된다면 시즌 첫 번째 연승이 됩니다. 네, 그동안 연승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직전 경기 김해시청의 홈 경기 당진시민과의 경기가 유일한 홈 승리였는데 네. 이렇게 승리를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또 기분 좋은 흐름을 탈 수가 있겠죠. 과연 홈팬들 앞에서 2연전을 또 2연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일단 85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자, 반면에 이 포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오히려 이 흐름 자체를 조금 뺏기면서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FC 목포와 현재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밑에서 쫓아오는 팀들도 네. 있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원의 핵심인 인준현 선수 그리고 오른쪽 스토퍼 주전 자원인 조한욱 선수까지 나란히 퇴장을 당하면서 네. 다음 경기에 이 전력의 누수는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퇴장이란 변수가 다음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만근 감독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격을 가져가고 있는 김해시청. 네. 김해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네. 무리하진 않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죠. 주한성 그대로 수비가 흘려 보내면서 골킥. 포천 시민 역시 무조건 동점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확실히 두 명이 없다는 것이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 이제 여기서 조만근 감독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추가골을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내려앉아서 밸런스를 유지할지 네. 아니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어차피 2대1로 지나 3대1로 지나 똑같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역습 상황 자, 김경구. 네. 이번엔 막아냈던 포천 시민. 지금 김경구 선수 마지막 터치가 속이는가 싶었는데 끝까지 수비는 속지 않았습니다. 네. 치열한 수싸움을 네. 가져가 봤던 양 팀이고요. 자, 이런 상황을 노려야 할 텐데요. 하지만 김해시청 수비가 많습니다. 최전방에 지금 김영중과 장민호 선수가 계속해서 뛰어주고 있는 포천인데 예, 여기까지 볼이 전달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은 결과적으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모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윤성유 감독의 믿음에 부합하면서 지금까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자, 또 김경구 선수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교체에 들어와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 K3 리그의 솔샤르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네. 그만큼 또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경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천천히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승현. 포천 시민 역시 강한 압박을 시도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네. 때문에 김해시청도 압박을 덜 받으면서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전술적인 선택이죠. 포천은 한 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고 지역 방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다시 한번 주종대 크로스 시도 걸리고 맙니다. 주종대 선수 역시 투입되고 나서 많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교체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 그리고 전정호 선수가 보이는데 포천 시민은 골키퍼를 교체를 하는군요. 네. 김해는 주한성을 빼고 전정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네, 일단은 그대로 공격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골키퍼를 교체해줬습니다. 네. 짧게 코너킥을 이어가고 있는 김해시청 뒤쪽으로까지 볼을 돌립니다. 김해시청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풀고 가던 경기 네. 결국은 정말 힘들게 흐름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 김해시청의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주도권을 중원 쪽에서 잘 가져가고 측면 쪽까지 전개는 되는데 이 마무리 스트라이커에게 파이널 패스가 잘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당진시민축구단과의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남은 시즌
김해시청의 또 후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번의 승리가 김해시청에게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포천 시민은 다음 경기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포천은 또 다음 경기가 리그 1위 창원시청과의 경기거든요. 네, 계속해서 힘든 일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K4 리그에서 작년에 승격을 했던 포천 시민 시즌 초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교체 투입된 전정호 선수가 공을 만지고 있습니다. 패스 시도. 자, 공간 닿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참 이 두 명이라는 게 굉장히 뼈아픈 포천이고요. 네. 어우. 그대로 음. 어드밴티지 주어졌는데요. 자, 끝까지 힘을 내보려 하는 포천인데 네. 이 상황에서 따내진 못했고요. 다시 한번 김경구의 패스 시도 걸립니다.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을 텐데요. 포천. 자, 나왔습니다. 네, 왼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선수가 부족한데요. 크로스 과정 걸리고 맙니다. 자, 수비 쪽뿐 아니라 이렇게 공격 쪽에서도 두 명이 부족한 것은 느껴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주종대 선수인가요? 네. 전정호 선수인가요? 네. 김해시청에서 지금 전정호 선수가 앞선 장면에서 약간은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주종대 선수 다행히 네. 일어났습니다. 네, 주영대 선수. 한 번의 기회를 포천 시민이 잡아낼 수 있을지. 일단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박산! 소! 살아 있습니다. 네. 휘슬이 울렸네요. 자,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올라왔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 김해시청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끝까지 가야죠. 아직 모릅니다. 지금 포천 벤치 쪽에서는 왜 이것이 파울이냐라고 네. 항의를 하고 있는데 또 이지우 골키퍼가 제대로 잡지 못해내면서 그대로 인플레이 상황이 됐다면 더 위협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왔을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천이고 네. 비록 뭐 패배를 오늘 경기 기록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은 경기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연결되는데요. 좋은데요. 자, 박스 안에서 태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한 골 차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트피스 기회 포천 시민 입장에서는 무조건 살려야겠고 네. 김해시청은 무조건 방어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사토의 깔끔한 태클이 아니었다면 네. 김해는 실점 위기였어요. 장민호가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라갑니다. 헤더. 자, 뒤쪽에서 살아있는데요. 네. 누구를 맞았을까요? 골킥입니다. 지금은 포천 선수들은 김해 선수를 맞고 나갔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워낙 선수들을 많이 맞고 굴절 당했기 때문에 또 포천 시민에서는 강한 항의를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포천 입장에서는 야속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 퇴장당했는데도 끝까지 모르네요, 정말.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치열했던 93분 승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이 2대1 한 골차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김해가 전후반 내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포천이 선제골을 실점함에도 불구하고 김영준 선수가 곧바로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네.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김경구 선수의 마무리 그리고 이 경기를 바꿔놨던 것은 포천의 2장의 퇴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명이 퇴장 당하게 되면서 포천은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됐고 결국은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김해시청은 2연승을 처음으로 달성하게 되면서 네. 앞으로의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기가 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포천시민 축구단의 경기 이렇게 김해시청 축구단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유채웅 해설의 백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